자, 그럼 이번엔 회전 국면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회전 국면은 우선 아래 그림 보시면 y는 f of x라는 xy 평면 위에 하나의 곡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곡선을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곡면이 하나 생기겠죠. 그 곡면이 바로 오른쪽에 만들어진 곡면입니다. 자, 여기 xy 평면에 y는 f of x라는 곡선이 있었고 그거를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서 회전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곡면의 매개변수 표현을 한번 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x를 독립변수로 이제 주고요. x를 독립변수로 x는 이제 여기 표현된 것처럼 a에서 b까지로 잡으면 되겠죠. a에서 b까지. 그리고 여기서 x축에서 떨어진 요만큼이 f of x가 되겠죠. 그러면 x가 만약에 여기 하나 정해진다면, x축에 정해진다면 xy 평면에 있는 요 좌표가 크기가 바로 f of x가 되고요. 근데 이것을 x축에 따라 회전시켰으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회전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요 x축에서 이 지점까지, 이전까지 거리도 f of x가 됩니다. 크기도. 그쵸? 그러면 요 위에 있는 xyz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x좌표는 그대로 x좌표겠죠. 그죠? 이 좌표나 이 점 x좌표나 요 위에 있는 x좌표는 똑같으니까 x는 x좌표라고 할 수 있고 이 지점의 y좌표는 전체 f of x에 요거에다가 y좌표는 요 x축에서부터 요까지의 거리죠. 그죠? 그러면 f of x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요가가 세타라고 보면요. 코사인 세타라고 되고요. g좌표는 f of x의 요 높이니까 사인 세타가 됩니다. 세타. 여기서 세타는 0일 때는 이 xy 평면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거고 2파이까지는 한 바퀴 삥 돌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세타를 범위를 0에서 2파이로 잡아주면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곡면을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벡터 방정식으로 쓰면 독립변수가 x가 있고 세타가 있죠. 그죠? 그러면 x좌표는 x, y는 g좌표는 이렇게 써주고 x를 a에서 b까지, 세타를 0에서 2파이까지 하면 요런 y는 f of x라는 그래프를 x축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려서 만든 요 곡면의 매개변수 벡터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 8번도 해보겠습니다. 예제 8번은 y는 sin x라는 이 sin 함수를 xy 평면에 있는 그래프죠. 0에서 2파이까지입니다. 이거를 x축 중심으로 회전시켜 얻은 곡면의 매개변수 표현을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림 12를 보시면 이거는 xy 지축이 여기 x축, y축, g축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xy 평면에 그리면 이런 식으로 xy 평면에 그려지겠죠. y는 sin x니까 여기 2파이까지. 그럼 요거를 x축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렸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곡면을 사람이 여기 서서 이쪽 면으로 yg 평면 쪽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쵸? 그럼 만약에 x가
한 점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보겠습니다. x가 한 점. 그러면 정해진 x에 따라서 y도 정해지겠죠. 그거는 y는 sin x에 따라서 y좌표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요 좌표는 요 y의 크기는 y는 sin x라는 좌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x축을 중심으로 뱅글 돌렸다고 하니까 이렇게 뱅글 한 바퀴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만큼 세타만큼 돌아왔다고 한다면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요 점의 좌표는 요까지 거리가 sin x니까 sin x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 곱한 게 이 점의 x좌표가 될 거고, 또 y좌표는 sin x에 sin 세타만큼 곱하면 요 점의 y좌표가 되겠죠. 빨간 점에. 자,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뺑 돌 수 있죠. 그죠? 그렇다면 우선 이 벡터라는 것은 이 공면의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는 어쨌거나 독립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y는 x에 따라 결정이 되죠. 그죠? 그리고 뱅글뱅글 도는 각 세타도 나름 독립변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좌표는 x좌표를 그대로 가져오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공면 위에 있는 한 바퀴 도는 이 공면 위에 있는 이 점, 빨간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 빨간 점은 y좌표는 sin x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고, g좌표는 sin x에다가 sin 세타를 곱한 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x의 범위는 위에서 주어진 바와 같이 정해서 2파이고, 세타도 한 바퀴 돌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쵸? 세타도 한 바퀴 돌아줘야 되기 때문에 0에서 2파이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매개 공면의 방정식을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매개 공면 위에 접평면을 구해 볼 텐데요. 매개 공면 위에 한 점에 접하는 접평면이 되겠죠. 그죠? 그 접평면을 구해 볼 텐데,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공면의 매개 변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x, u와 v에 의해 결정되는 x좌표, u와 v에 의해 결정되는 y좌표, g좌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u와 v는 u, v라는 것은 D 안에 있는 점들입니다. D 안에 영역 안에 있는 점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R 벡터 아니면 벡터 함수, 벡터 펑션에 따라서 이제 대응되는 점을 그리면 이런 파란색 공면 S라고 해보겠습니다. 공면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만약에 어떤 특정한 점 U0, V0라는 점을 여기 대입했더니 U0, V0라는 점을 대입하면 요걸 R0 벡터라고 해보죠. R0 벡터가 어디 있느냐? 요 점, P점을 가리키는 게 R0 벡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벡터죠. 이렇게 요 벡터. 자, 그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요 U0, V0는 P0라는 점에 대응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U0, V0에서 V0를 고정하고 U를 한번 움직여 보겠다. 그러면 U를 이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다. 라고 하면
아까 V를 V0로 고정하고 U가 변화할 때는 맥의 곡선을 따라간다 그랬죠. 예, 그것을 아까는 C1이라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U0, V0에서 양의 방향으로 요만큼 진행이 되면 여기서 요 방향으로 요만큼 가겠죠. 그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U가 진행될 때, U가 변화될 때 이 접선 성분인 U 방향의 이 벡터의 접선 성분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것은 V를 V0로 고정을 하고 V를 상수로 보고 U에 대한 편미분입니다. 그죠? U에 대한 편미분. 원래 이 벡터 방정식에서 V를 V0로 고정을 하고 U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V0로 고정을 하고 U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게 U에 대해서 X라는 이 함수를 편미분하는 것이고 U에 대해서 Y라는 함수를 편미분하고 U에 대해서 G라는 함수를 편미분해 주면 되죠. 그죠? V가 상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바로 요 RU라는 이 U 관점에서의 편도함수 또는 이 벡터의 미분한 것은 U가 변하는 방향의 접선 벡터가 되겠습니다. 어디서? P0에서. 그쵸? 그러면 요 벡터가, 이 접선 벡터가 RU가 되겠네요. 그죠? 자, 같은 개념으로, 같은 접근 방향으로,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이 U0, V0에서 U를 고정하고 V를 바꿔봅니다. V를 이렇게 변화시켜 봅니다. V를 보라색 방향으로. 그러면 U를 고정하고 U를 U0로 고정하고 V를 변화시켜 보면 이것은 맥의 곡선을 따라간다 그랬죠. 그죠? 이 C2라는 맥의 곡선을 따라가는 게 이제 U를 U0로 고정하고 V를 바뀔 때라고 생각한다면 이때 V가 변할 때 이 벡터의 접선을 구해보면 U를 고정하고 V에 관한 미분이 되는 것이죠. 그죠? 미분이 되면 이것은 V에 관해서 X를 미분하고 V에 관해서 Y를 V에 관해서 이렇게 미분하는데 요거의 의미는 요점 P0에서 지금 C2라는 곡선을 따라 요 접선의 벡터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RV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P점에서 U가 변할 때 U에 관한 편도함수, V가 변할 때 V에 관한 편도함수를 계산하면 이 P 지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 접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여기서 U0, V0까지 대입해주면 P점에서 점 P0에서 V 방향의
접선 벡터가 이렇게 되고, 요 빨간 거는 제로까지 해주면 요것은 P0, 점 P0에서 U 방향의 접선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방향의 접선 벡터를 구하면 요 RU와 RV를 가지고 외적을 하면 이렇게 둘 다 수직인 요 M 벡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M 벡터가 결국은 이 P에 접하는 접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구한 두 가지로 RU 벡터와 RV 벡터를 외적을 하면 이게 바로 접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겠죠. 접평면의 노멀 벡터, 법선 벡터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 공면 S 위의 점 P0에서 접평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면 위에 한 점에서 접평면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예제 9번에 나타난 매개변수 방정식의 공면에 접하는 접평면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매개변수 공면이 이렇게 나타냈네요. 요거를 벡터로 표현해 보면 U와 V가 매개변수고 X좌표는 U제곱, Y좌표는 V제곱, G좌표는 U 더하기 2V가 됩니다. 이제 UV는 필수 전체를 가질 수 있고요. 그때 점 1,1,3이라는 얘기는 U와 V가 언제일 때일까 싶으면 X가 1일 때면 U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고, Y가 1일 때 V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G좌표가 지금 3이라 그랬죠. 그죠? 3이면 U 더하기 2V가 3이 되려면 결국 U는 1이고 V는 1일 경우에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U, V가 1,1일 때 대응되는 벡터가 1, 1, 3으로 대응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1,3에서 U가 변할 때 이 공면의 벡터의 변화율이 어떻게 될 거냐? 자, U가 변하면 요 위에 여기 벡터 방정식에 U에 따라서 편미분을 하면 되죠. 그럼 2U 0 1 이렇게 되고요. V가 변할 때는 0 2V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 두 접선 벡터로 이루는 외적에 의한 법선 벡터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라운드 U와 라운드 V로 법선 벡터를 구해보면 I, J, K이고 EU 0, 1, 0, 2V, 2 I로 하면 마이너스 2V J로 하면 4U K로 하면 4UV가 돼서 결국 마이너스 2V 4U 4UV라는 게 이게 바로 접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U가 1, V가 1일 때니까 U가 1이고 V가 1이면 마이너스 뜨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4
4 이렇게 되고, 따라서 한 점과 법선 벡터를 알고 있으니까 법선 벡터의 성분 쓰고요. 한 점 1,3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곡면 위에 1,1,3 위에서 이 곡면을 접하는 접평면의 방정식입니다.